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수행자가 봄마중 나섭니다. 수산 자연의 솔향기 한번 차를 만들려고요. 벌레 하나도 없고 깨끗해요. 이게 약효야. 봄은 수행자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설렘의 계절. 안 돼! 안 되겠어. 안 고쳐. 지원 스님이 저보고요. 그만 좀 해! 그랬어요. 너무 힘들게 일한다고. 동생이다 보니까 더 마음이 그런 애잔한 게 아직까지 제가 수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삶의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한 맛, 향기, 오묘한 그런 성분들이 나에게 늘 와닿는 설렘과 끌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스님의 손끝에서 나는 그윽한 차 향기 따라 지금 봄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 따뜻한 봄볕 내려앉은 날, 스님은 어김없이 들녘으로 나왔습니다. 계절이 안 오는데도 살그머니 와서 이렇게 계절의 선물들을 벌써 주잖아요. 어김없이 다가오신 나에게 귀한 선물. 아, 귀여운 아가꽃이네요. 꽃샘추위를 잘 견뎌내고 이렇게 그윽한 향기를 주네요. 봄이면 꽃 찾아다니는 벌처럼 바빠진다는 선엽 스님. 욕심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꽃 한 송이에도 감사를 느낀답니다. 발밑엔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냉이.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 이 냉이는 뭐 반찬 해 먹으실 거예요? 저는 반찬보다 차를 만들려고 해요. 냉이도 차를 먹어요? 네. 얘는 개망초. 대망초처럼 남들에겐 흔한 잡초도 스님에겐 귀한 보물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뿌리까지 잘 해서 가거든요. 가장 흔한 것이 약이라는 믿음 때문이라죠. 모자에도 자연의 향기가 담기겠네요. 땅에서 차의 재료를 구하고 나면 빼놓지 않고 꼭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이렇게 물에 딱 담궈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시들질 않아요. 차를 만들 때까지 지쳐있지 않아가지고 신선한 상태에서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좋은 약이 되어다오. 차를 통해 공덕을 쌓고 있다는 선엽 스님. 자연은 스님에게 수행 도량입니다. 저는 이 자연 자체가 다 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세상 모든 물물이 다 부처 아님이 없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다 세속 사람들은 세속 사람들대로 수행을 하고 있고 저는 제대로 이 자연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퇴치하면서 욕심이 가하지 않나 이런 것도 살피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꼭 채취를 해요, 저는. 오늘 주인공 나왔네. 반갑다, 개나리야. 아, 예쁘다. 이게 수행하는 꽃이에요. 이게 속이 비어 있어요. 이게 속이 비어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속이 좀 비어야지 편안해지거든. 꽉 차면 어렵잖아요. 자, 이거 오늘 꽃차 좀 만들 거거든요. 찬 성질 때문에 열을 내리는 약재로 쓰였다는 개나리. 개나리가 옛날에 용교라 그래갖고 우리 곁에 약으로서 쓰는 거죠. 집 가까이다 놓고 이런 애들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울타리에서 피는 애들이 좋은 애들인데 지금 다 터부시하고. 때 맞춰 나오는 제철 식물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랍니다. 봄이 많네요. 네, 봄이 여기 많습니다. 봄을 훔쳤습니다. 봄을 가득 훔쳤습니다. 봄 향기 따라간 곳. 강 건너에 있다는 스님의 또 다른 수행처.
선엽 스님이 약차를 만드는 작업 공간입니다. 차로 마음 농사를 짓는다는 스님의 열정이 담긴 곳입니다. 그런데 스님 가마터가 꽤 멋스럽습니다. 항아리, 깨진 항아리들 모아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이니까 아름답게. 차를 만드는 일은 매 순간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일. 뜨거운 열기 내뿜으며 솥이 달궈지기 시작하면 스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이렇게 신선하잖아요. 그 물에 담갔다가 오니까 휘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오늘은 냉이와 개망초, 개나리꽃으로 차를 만들어 볼 참. 각자 오묘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돼요. 설렘과 끌림. 네, 설레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캔 냉이와 개망초는 어떤 향일까요? 온도가 150도를 넘어가면 드디어 차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진답니다. 잎이 산화되고 갈변되지 않도록 고온에서 꼭꼭 눌러주는 과정은 살청. 스님은 전통적인 손 작업을 고수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는 일도 스님에겐 내면을 돌아보는 참선이기 때문이라죠. 그런데 왜 하필 차였을까요? 출가를 해서 보훈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이름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사지가 마비 왔을 때 이 애들이 저런 바깥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저런 추위에서 피고 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이 식물을 통해서 얻었어요. 지금까지 만든 약차 종류만 200여 종. 스님에겐 약차가 세상 사람과 나누고픈 보시랍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먹이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서오세요. 저의 형제 스님. 네. 친언니. 네, 맞습니다. 제가 언니 되고요. 이 동생 스님이신데 친동생이에요. 근데요, 출가는 제가 더 빨리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언니 따라 하신 게 아니고? 네. 상황이 그렇게 됐답니다. 뜻하지 않은 의료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란히 출가를 결심했다는 자매. 선엽 스님에게 지현 스님은 늘 엄마 같은 언니였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봄이 오면 마음이 많이 설레죠? 네, 나는 늘 설레죠. 그럴 것 같아요. 난 봄만 설레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설레요. 출가 전에는 지현 스님은 어머니 같았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6살 차이가 나니까 어렸을 땐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진짜 이렇게 돌을 닦다 보니까 정말 완벽한 그냥 도반, 뭐 숨길 것도 없고 꼼칠 것도 없고 그 스님이 제가 어려운 거 있으면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스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홀로 감당하는 거라지만 의지할 수 있는 서로가 있어 더 힘이 되겠죠. 오랜만에 함께 특별한 외출을 할 예정이랍니다. 이거 한방차거든요. 화전을 만들고 반죽을 해서. 지연 스님이 몇 해 전에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도 놀러 좀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정식으로 놀러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병치레로 고생한 지연 스님과 떠나는 오랜만의 봄놀이. 음식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봄꽃으로 화전 붙이고. 이거 한 고구마 다시 만드는 거예요. 고구마 양갱 만드는데
향긋한 차와 곁들이면 좋을 고구마 양갱까지. 한천가루예요. 양갱은 스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거요? 어머니. 어머니가 집에서 양갱해 주셨어요. 추억의 음식이겠네요. 네, 맞아요. 추억의 음식이에요. 네, 이제 굽기만 하면. 속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주 해주셨던 음식이랍니다. 달콤한 고구마 넣은 양갱물에 토핑으로 고소한 호두 듬뿍 얹어 굳혀주면 그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추억의 음식이 완성되죠. 봄맛 품은 도시락 싸들고 스님들이 향한 곳,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일렁이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그림 같은 절경이 펼쳐져 가슴이 탁 트이는데요. 넓은 바다를 품은 아담한 암자, 평소 선엽 스님이 자주 찾는 곳이랍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세은정사. 네, 바닷가 앞에 있는 절이고요.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스님 차에 실려 있는 이게 다 뭔가요? 저의 차 만드는 장비들이 지금 여기 다 실려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차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지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야외에서 만드는 차 도구가 됩니다. 약차에 대한 스님의 열정 대단하죠? 차 도구도 챙겨왔으니 차 만들 재료도 구해야겠죠. 스님 눈에 들어온 건 해풍 맞은 솔방울. 예쁘게 만들려고. 그때 언니 지연 스님의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안 돼! 안 되겠어. 안 고쳐. 우리는 싸우고 통화를 같이 안 해버려.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3년 차단했어. 전화 3년 차. 해가지고 몇년 동안 통화를 못했어. 싸울 땐 영락없는 자매지간. 하지만 진심이 아니란 걸 압니다. 사실은 원래는 지원 스님이 저보고요. 그만 좀 해! 그랬어요. 아무래도 동생이다 보니까 예, 더 마음이 그런 애잔한 게 아직까지 제가 거기서 못 벗어났습니다. 수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닿아 있을까요? 스님은 바닷가에 와서도 쉬는 법 없습니다. 솔방울도 스님에겐 좋은 차의 재료. 솔방울을 주었다고 바로 차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독성을 빼내는 법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송진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런 송진이 먹었을 때 내 혈관을 막히거든요. 혈관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법제를 통해서 이제 빼내는 거예요. 세척한 솔방울을 햇빛에 잘 말려서 건조한 후 다시 고온에서 물을 뿌려가며 송진을 빼내는 작업. 간단해 보여도 약 3주간 긴 시간 이루어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오랜 정성으로 만든 솔방울차. 찰나의 봄이 담깁니다. 이렇게 우려낸 차를 들고 스님이 향하는 곳은 법당. 갓 우려낸 깨끗한 차를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리는 것. 15년 동안 이어온 스님의 오랜 수행입니다.
그 후에야 온전히 누리는 둘만의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손끝으로 만들어낸 약차. 계절이 건넨 선물을 음미하고 마시며 내면을 돌아봅니다.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어. 찻잔 속에.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또 나를 볼 수도 있고 또 자연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나온 차를 그 자연 속에서 그들이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마실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진한 향기에 취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봄날입니다. 여기 도봉산 중턱에 승낙사라고 있습니다. 승낙은 약 극락하고 같은 의미예요. 지극한 즐거움. 이 도량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희망을 찾고. 참두릅 자생한 진짜로 절밥은 보약이 탄이 변변치 않은데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니까